예, 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에러 메커니즘, 즉 컨파인먼트 에러 메커니즘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에러를 실제 카운팅에서 관리하는 그런 알고리즘 메커니즘이 굉장히 캔의 즉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컨파인먼트 에러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에러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알고리즘의 목적은 무엇인지 당연히 하드웨어 폴트에 대해서 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거는 디스트러블런스, 즉 장애물, obstacle 등등등을 검출하고 위치를 찾아서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컨파인먼트 에러 알고리즘 메커니즘과 다르게 이거는 버스 상에서 발생하는 전송 중에 나오는 에러 혹은 수신 중에 나오는 에러에 대한 오류를 정확히 검출하고 찾기 위한 목적이고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가장 가까운, 즉 버스에서 가장 가까운 그 캔 컨트롤러,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혹은 ECU에서 에러를 기록을 합니다. 전송 중에 메시지 에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수신 중에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운팅의 특징은 에러가 발생하면 플러스 8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에러를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감소시킵니다. 즉 에러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에러의 신뢰성을 좀 증가시키겠다는 목적하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 카운트의 특징은 증가와 감소는 8이나 차이가 난다.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좀 과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액티브 에러 모드 혹은 패시브 에러 모드 혹은 force of state라는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래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송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카운팅을 하는 게 TEC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에러 액티브 에어리어 영역에서 96을 에러 카운트가 넘어가면 워닝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96 리밋이라는 것을 96을 걸어서 이 리밋 아래는 정상적인 운영과 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96 카운팅이 넘어가면 에러에 대해서 워닝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127 카운팅, 전송 중에 발생한 에러가 127 카운팅이 넘어가면 비로소 캔 스테이션 혹은 노드는 액티브 모드에서 패시브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기준이 127이죠. 그리고 워닝이 96이라는 거죠. 그리고 패시브 모드에서는요, 128부터 255까지 정상적인 송수신을 진행합니다. 정상적인 송수신을 진행하다가 전송 중에 에러 카운팅을 발생해서 에러가 증가를 하다가 255 카운팅이 넘어가는 순간 버스를 인위적으로 오프시킵니다. 왜냐하면 언제 버스가 강제로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폴트가 생겨서 버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오프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미리 인위적으로 버스를 오프시킵니다. 버스를 오프시키고요. 또 한 가지 TX 사원에서 분석했고요. 다음에는 리시빙, 수신단에서의 에러 카운팅을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신단도 마찬가지로 액티브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기준은 에러 카운트가 리시브 에러 카운트, 그러니까 수신 에러 카운트가 96 이하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다가 96을 넘어가면 에러 리시브, 즉 수신 에러 워닝을 발생시킵니다. 워닝을 발생시키고요. 127이 넘어가면 수신단에서 에러가 127이 넘어가면 비로소 액티브 모드에서 패시브 에러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EC와 REC의 차이는 TEC 같은 경우는 버스 오프 단계까지 넘어가지만 REC에서는 버스 오프 단계까지는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버스 오프 단계에서, 즉 전송 에러가 255를 넘어가면 버스 오프 스테이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버스를 오프시키고요. 그리고 11개의 열성 리세시브 비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에러 프리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액티브 에러 모드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게 되고요. 그 11개라는 것은 잘 살펴보면요. 액티브라는 것은 결국은 엔드 오브 프레임에 7개의 리세시브가 있죠. 7개.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인터미디어, 즉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좀 구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3개의 연속되는 리세시브 비트가 있습니다. 합하면 이미 10개입니다. 10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크놀로지먼트에 대한 구별자가 있습니다. 리세시브가 있습니다. 그 비트 하나를 합하면 11개의 비트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11개의 열성 비트가 입력이 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서 버스를 장악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가 스타트 오브 프레임,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프레임, 컨트롤 프레임, 컨트롤 필드, 데이터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데이터 다음에 CRC 체크 필드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CRC 체크 딜리미터 구별자가 오고요. 에크가 오고요. 에크 딜리미터가 한 비트가 옵니다. 그리고 엔드 오브 프레임 7개의 리세시브, 그리고 인터미션 비트 3개의 리세시브, 그리고 에크놀로지먼트의 딜리미터가 리세시브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스가 오프가 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버스를 장악하려고 하면 이 11개의 리세시브 비트가 전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리세시브 11개가 전송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뿐만 아니라 리모트 프레임에서도 에크놀로지먼트의 딜리미터 1비트, 그리고 엔드 오브 프레임 7비트, 3비트의 인터미션 비트, 리세시브 총 11개의 리모트 프레임이 전송이 됩니다. 즉 리모트 프레임 혹은 데이터 프레임이 버스를 장악하려고 하면 당연히 버스 오프 상태에서 다시 액티브 모드로 복귀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좀 이제 캔에서의 에러 검출 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수신 에러 카운트가 있겠고요. 전송 에러 카운트 TEC가 있겠고요. 그리고 REC가 있습니다. REC 그죠? 있는데 성공적으로 전송이 수신이 되고 프레임의 끝까지 아무런 에러가 없는 경우를 전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신의 에크놀로지먼트 에러가 수신이 없고 에러 비트가 재전송되면 에크 비트가 재전송되면 수신이 완료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에러가 발생을 안 했잖아요. 이거는요. 안 했기 때문에 TEC 카운터가 1씩 감소합니다. 1씩. 그런데 전송의 경우 에러가 검출이 됐어요. 능동 에러 플래그가 전송이 되면 TEC 카운터가 8이 증가가 됩니다. 즉 엄격하게 에러를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다가 즉 능동 에러 플래그나 가바 플래그 중에 발생한 에러가 비트 에러가 그러니까 에러가 아니라는 거죠. 에러가 아니면 REC가 하나씩 감소하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8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REC, TEC 마찬가지로 에러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B가 8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에라 검출의 룰 중에 하나는 각 스테이션 노드는 능동, 액티브나 패시브 에라 플래그 혹은 가부와 프레임이 전송된 후에 최대 7개의 우성 루트를 허용한다.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표냐 하면은 결국 액티브 에라 모드에서 패시브 에라 모드로 가고요. 그리고 패시브 에라 모드에서 버스가 오프되는 상황이 나오고 다시 액티브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기준값은 127이고요. 그리고 255가 되고요. 버스 오프에서 다시 액티브 모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데이터 프레임 혹은 리모트 프레임에는 CRC-D의 딜리미터가 리세시브죠. 애크놀러지먼트의 한 비트가 도미넌트고요. 애크놀러지먼트의 딜리미터 구별자가 리세시브입니다. 엔드 오브 프레임이 7개의 리세시브고요. 그리고 인터 프레임의 3개가 리세시브, 3개, 7개, 애크놀러지먼트, 딜리먼트, 리세시브 총 11개가 입력이 되면 버스 오프 상태에서 다시 버스를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액티브 모드로 전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트 프레임도 마찬가지죠. 리모트 프레임도 액티브 모드로 전환되는 방법은 인터 프레임 3비트, 엔드 오브 프레임 7비트, 애크놀러지먼트, 딜리미터, 리세시브 1비트, 11비트가 오면 당연히 버스가 오프 상태에서 리모트 프레임을 해서 버스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킨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a입니다. 즉 아비트레이션, 즉 아이덴티파이어가 11비트에다 2의 11승의 부품을 갖고 있는 표준 데이터 프레임은 스타트 오브 프레임, 아비트레이션 중재의 11비트, 그리고 RTR 비트가 리세시브면 리모트 프레임, 도미넌트면 0이면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제어 필드가 오고요. 데이터 필드는 0에서 8바이트의 데이터가 올 수가 있습니다. CRC 비트가 15개가 오고요. 하나는 딜리미터가 오죠. 그리고 애크놀러지먼트 오고 한 비트는 구별자 딜리미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엔드 오브 프레임, 그리고 인터미션 프레임이 존재한다. 리모트 프레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캔의 가장 베이직한 2.0a 스탠다드의 데이터 프레임과 리모트 프레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에라, 컨파인먼트, 제한된 에라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버스 오프에서 다시 버스로 진입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에라 검출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비트 에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비트 에라는요. 캔 송신 측에서 전송하는 비트 값이 정확히 도미넌트인지 리세시브인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비트가 제대로 갔는지, 이게 비트 에라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는데 리세시브 비트가 중재 역할을 하는 중에 도미넌트 비트에 의해서 스쿼시드 진압될 때, 즉 에라가 아니라 중재를 상실했다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버스에 리모트 프레임이 버스를 장악합니다. 장악하고 나서 리모트 콜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건 어떤 데이터입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아이디를 가진 노드가 다시 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송한다니까 결국 리세시브 RTR이라는 값이 리세시브였는데 이것이 도미넌트로 바뀌게 됩니다. 즉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러라고 보지는 않고요. 중재를 상실했다. 즉 아비테이션을 상실해서 이제는 리모트 프레임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 에러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스타트 오브 프레임에서 비트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테이션에서는 끼워넣기, 채워넣기, 스토프 비트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컨트롤, 데이터, CRC에서도 비트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인지 아닌지, 1인지 아닌지, 도미넌트인지 아닌지, 리세시브인지 아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엔드 오브 프레임에서도 비트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끼워넣기 비트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비트레이션, 중재하는 필드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데이터, CRC에서도 스토프 비트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프 비트 에러가 발생을 못하는 것은 엔드 오브 프레임, 7개의 연속 리세시브가 되는 엔드 오브 프레임에서는 스토프 비트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토프 비트라는 것은 5개가 연속으로 들어왔을 때 6번째 하나의 반전 비트를 내보내는 것이 스토프 비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드 오브 프레임 자체가 7개 연속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토프 비트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RC 에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CRC 에러는 결국 데이터 값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CRC 에러가 존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맷 에러는 CRC 딜리미터에서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액놀러지먼트 딜리미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오브 프레임에서도 포맷적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로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를 했었는데요. 스토프 에러라는 것, 스토프 비트, 채워넣기, 끼워넣기 비트 에러라는 것은 5개 연속 비트 이후에 인위적으로 반대값을 갖는 보안 비트를 채워 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 스토핑은 스타트 오브 프레임, 아비트레이션, 컨트롤 데이터, CRC에서만 동작하고요. 엔드 오브 프레임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토프 에러는 비트 스토핑이 동작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채워넣기인데 이게 동작하지 않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디스터블런스, 즉 외란이나 노이즈 같은 극성 때문에 5개 이상의 비트를 생성하거나 그 중에 1개 왜곡하는 것을 디스터블런스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5개 연속될 때마다 한 비트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하는 것을 스토프 비트 에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놀러지먼트 에러는요, 응답을 안 하는 거죠. 보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안 받은 걸.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냈는데 상대방은 CRC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받았습니다 인지하는 액놀러지먼트, 즉 도미넌트 비트를 한 비트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냈다는 건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액놀러지먼트 에러라고 합니다. 이거는 ICQC 통신에서도 에크, 노에크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CRC 에러는 당연히 CRC 계산값이 맞지 않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CRC 딜리미터 에러, 액놀러지먼트 딜리미터 에러, 엔드 오브 프레임 에러, 에러 딜리미터 에러, 오버로드 딜리미터 에러 등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러 프레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에러 프레임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요, 에러 플래그 필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에러 프레임 속에는요, 이러한 에러 프레임 속에는요, 에러 플래그가 존재하고요. 그 뒤에 에러 딜리미터, 식별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러 플래그 그리고 에러 플래그 딜리미터로 구성됩니다. 이게 바로 에러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액티브 에러 플래그는, 액티브 에러 스테이션은 전송부에서 에러 조건 시그널을 검출을 해요.
그래서 액티브 에러 플래그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액티브 에러 플래그가 발생했어요 라고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6개의 연속적인 도미넌트 비트로 구성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연속적으로 도미넌트 비트를 구성하면 이거는 액티브 에러 플래그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비트 스토핑 규정에 위배돼요. 그죠? 연속한 거 다음에 하나는 반대 비트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 스토핑 규정에 일부러 위배를 시키려고 에러 플래그 상태를 도미넌트 6개를 연속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야 비트 스토핑 에러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에러 프레임을 구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는 이러한 에러를 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러 딜리미터는 8개의 리세시브로 구성됩니다. 8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8개의 리세시브라는 것은 결국은 비트 스토핑에 위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 프레임은 결국 에러 플래그 필드와 에러 딜리미터 구별자, 식별자로 나누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 에러 프레임에 패시브, 즉 리세시브 비트가 6개가 오게 됩니다. 리세시브가 6개가 오면은 이거를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 에러 플래그로 정의하게 됩니다. 뒤에는 동일해요. 8개 리세시브 에러 딜리미터. 즉 정리하면요, 액티브 에러 모드는요, 에러 모드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도미넌트가 6개 발생시켜요. 그것을 에러 플래그라고 부르죠. 액티브 에러 플래그. 그리고 뒤에는 리세시브를 8개를 형성해서 에러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게 액티브 에러 플래그고요. 만약에 패시브 에러 모드에서는 에러가 발생하면 패시브 에러 플래그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것은 도미넌트 연속 6개가 아니라 리세시브 6개의 비트를 보내주면 그것을 패시브 모드에서의 에러 플래그나 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세시브 비트 전송 원칙에 따라서 패시브 에러 플래그, 현재 버스에는 마이크로 안에 있는 메시지를 중단시킬 수는 없어요. 패시브 상에서는. 그래서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무시가 됩니다. 이 패시브 에러 플래그는요. 결국 에러가 검출되면 패시브 에러 모드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6개의 연속적인 비트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확인하고 에러를 해석합니다. 즉 버스상에는 다양한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플래그가 발생했다, 에러 플래그가 발생했다 해서 메시지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에러 프레임의 내용을 보니 패시브 에러 플래그가 떴다, 그것을 인식해서 그 아이디를 확인해서 에러 플래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에러 플래그가 시작되고요. 플래그가 떴다고 해서 그것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에러 플래그가 아이디가 연속적으로 리세시브가 들어오면 패시브 에러 플래그니까 이게 발생한 아이디가 어떤 아이디니까 그거는 에러구나 라고 스스로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에러로 인해서 버스를 중단하거나 뭔가 차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에러 프레임을 검출을 해서 그것이 액티브 모드냐 패시브 모드냐, 그리고 에러 플래그가 발생했느냐 안 발생했느냐를 연산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중단하거나 어떤 버스를 오프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 딜리미터라는 것은 결국 8개의 리세시브가 온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에러 프레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8개 리세시브를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우리는 이런 confinement 에러 메커니즘을 통해서 에러를 제한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밸리데이트,
유효성을 검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효성을 검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유효성 검증을 통해서 에라에 대한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 캔의 주요한 원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